자, 그래서 일단 이 해수라고 하는 게 바닷물인데 일단 염분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염분의 정의는 1kg 해수에 들어있는 어떤 염류의 총량을 그람의 수로 어때 표현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염분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염분은 자, 봐. 해수 1kg 이게 기준이거든. 이거분에 그죠? 이거분에 염료의 총량을 나타낼 때는 얘는 g이야. 알았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의 어떤 그 단위는 그지? 그람 퍼 킬로그램이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가 g이고 분모가 어때? 킬로그램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어때? 같은 질량의 단위니까 약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분하면 안 돼, 여기서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요 단위를 PSU라고 얘기해, PSU. 요거 알아도, PSU. 염분의 단위는 뭘 쓴다? PSU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실용 염분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거든. 자, 해수의 질량분에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을 곱해. 알았니? 1000을 곱한다. 여기서의 해수의 질량은 g이다. 여기서의 염료의 질량도 뭐야? g이야. 알았지, 그지? 그럼 얘가 단위가 어떠냐면 같아. 알았어요? 여기는 1000을 곱하지 않았지. 다만 여기에 어떤 거 분모를 그냥 1로 때린 거지. 근데 여기는 1000을 곱했기 때문에 이 해수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지 않고 뭐로 한 거야? g으로 한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요거는 단위가 뭐냐면은 퍼센트가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퍼밀리라고 얘기해, 퍼밀. 알았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퍼밀보다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 어떤 PSU를 많이 써. 근데 숫자는 같아. 숫자는 같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해수 1kg에 얘를 어때? 모두 증발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 바닷물을 증발을 시키면 여기서 뭐가 남아? 흰 고체가 남겠죠. 맞아, 안 맞아? 그 흰 고체의 어떤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35g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PSU 단위로 어때?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은 얘가 지금 해수 1kg이니까 이거 얼마야? 1이지. 맞아, 안 맞아? 염류의 총 질량이 흰 고체지. 맞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5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 값이 얼마? 35 PSU라고 얘기한다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요 밑에 걸로 어때 써보게 되면 요 해수 1kg 1을 대입하면 안 되고 g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 그렇지. 1000분의 얼마? 35 곱하기 얼마를 또 곱해? 1000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어쨌거나 1000 약분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35 퍼밀이 된다고. 어쨌거나 뭐는 같다고? 숫자는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수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을 종류 불문하고 염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그러면 오른쪽을 잠깐 볼래? 자, 오른쪽을 잠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35 PSU일 때 염류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봐. 염분이 35 PSU일 때라고 하는 거 나왔니?
자, 이 35 PSU가 뭐냐면은 자, 전체 바다에 지구상에 있는 전체 바다에 무슨 염분? 평균 염분을 뜻해. 무슨 염분에 해당이 된다고? 평균 염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봐. 아까 바닷물이 해수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쵸? 1kg이라고 했죠. 그람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1000g이죠. 맞아, 안 맞아? 얘를 증발시켰을 때 염류의 총량이 염류의 양이 얼마가 나왔어요? 네? 35g이 나왔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해수라고 하는 거는 물만 해당이 되는 거야? 염류까지 포함한 양이야? 염류까지 포함한 양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만의 어떤 양을 물어본다면 1000g에서 뭘 빼줘야 돼? 35를 빼줘야 돼.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뭐예요? 물의 질량이다. 1000-35.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해수 1kg에는 물이 965g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양이 35g을 어때?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을 더했을 때 전체 질량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바닷물의 총 질량이 1kg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염류를 어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분이 바닷물의 맛을 봤을 때 어떤 맛이 가장 강력하게 나죠? 짠맛이잖아. 그럼 짠맛을 나타내는 성분이 뭐죠? 염화나트륨이잖아. 소금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소금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알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어때? 상대적으로 어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때, 자, 이제 쓰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 NaCl. 맞아? 그러면 이 NaCl은 무슨 맛이 나? 무슨 맛이 나? 짠맛이 나. 오케이, 바리.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바닷물을 어때? 한두 번 정도는 놀러가서 한번 먹어본 적 있잖아. 본의 아니게 수영하다가. 맞아, 안 맞아? 약간 짜면서 뒷맛은 써. 알았어? 그러면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도 있다란 얘기, 없다란 얘기야? 있다란 얘기지. 얘가 누구야? 염화마그네슘이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염화마그네슘은 어떤 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음이온 중에서 요 염화이온의 어떤 성분 비가 가장 높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랑 얘랑 어때? 결합했을 때 소금이 되고 얘랑 얘랑 결합했을 때 염화 마그네슘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됐어? 뭐 이해야. 그냥 이건 어때?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 그래서 자, 얘가 서열 1위, 얘가 서열 2위. 됐어요? 서열 3위는 마그네슘과 황산이온이 결합한 성분,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알았지, 그지? 그럼 얘는 어때? 꼭 기억해야 되겠지. 얘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과 1위와 2위의 어떤 것, 공통적인 어떤 성분이 바로 뭐죠? 염화이온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바닷물에는 염화이온이 많다라는 얘기야, 적다라는 얘기야? 제일 많다라는 얘기지. 그 이유가 있겠지. 야, 얘가 제일 많은 이유는? 제일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일 것 같아? 우리 1학년 때 지각변동 배웠어, 안 배웠어? 판경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1학기 때 배웠지. 맞아? 자, 제일 많은 이유는 바다에서 어때?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알았니? 해저화산이 폭발이 됐을 때, 자, 지하에서, 지각에서 혹은 멘틀에서 뭐가 발생을 합니까? 염소 기체가 나와요. 무슨 기체가 나온다고? 야, Cl2다. 염소 기체는. 이 염소 기체가 어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바다에는 어때? 염화이온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됐어.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슉 갈게.
자, 일단은 전 세계 해수의 어떤 평균 염분값이 얼마라고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값이 얼마라고요? 35라고. 이 숫자 꼭 기억하라고. 외우라고 이건.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황해가 평균 염분을 측정해 보니까 33.5야. 알았어? 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해가 염분을 측정해 보니까 36이 나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어때? 문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쉬운 문제로 얘는 염분이 낮다, 얘는 염분이 높다라고 얘기해. 그 기준이 뭐야? 평균. 알았어요? 평균. 알았어?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 가장 염분이 낮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우리나라의 강물이 전부 다 어디로 빠져? 황해로 빠져. 왜? 우리나라 동쪽에는 산이 있고 서쪽에는 주로 뭐가 발달되어 있어? 평야가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 안 흘러? 흐르지. 그러니까 강물이나 하천수 같은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빠져? 황해 쪽으로 나간다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황해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어때?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황해는 하천수의 유입 때문에 바닷물의 어떤 전체 평균 염분보다 염분이 어떻다? 높다, 낮다? 낮다. 자, 됐니? 그러면 남해는 약간 높거든요. 동해, 남해, 황해 중에서 어때? 가장 높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 왜 높을 것 같아? 얘들아, 남해에는 크로시오 해류라고 들어봤어? 2학년 때 배웠는데. 크로시오 난류 안 들어봤어? 크로시오 난류가 여기를 지나가거든. 난류가 염분이 높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고염분의 크로시오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바다보다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해역 중에서 남해가 어때? 염분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알았지? 잘 보여? 현준아? 이해됐어요? 자, 3번 봐. 3번은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치?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짠 바다가 어디 있어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짠 데가 어디예요? 몰라요? 상식적으로? 야이 진짜 죽은 바다라고도 얘기하잖아. 데드씨. 한자로 얘기하면 뭐야? 이스라엘에 있는 바다. 아, 몰라? 사해. 알았지? 사해는 염분이 40 이상이야. 우리가 어때? 그 튜브나 어떤 구명조끼 입지 않아도 어때? 거기 들어가면 그냥 떠. 막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왜냐면 해수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밀도가 크거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어때?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 염분의 양은 바다마다 서로 어떻다? 다를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하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염분들의 비율은 어떻다? 일정하대. 일정하대. 그치? 그래서 뭐야? 염분 일정의 법칙이야?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염분비라고 하는 거는 자, 해수에 녹아있는 총 염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염류 간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염류 간 비열이 일정하다고. 자, 됐어, 안 됐어? 됐냐? 자, 예를 들어서야 그냥 막 문제 내는 거야.
자, A 바다가 있고 B 바다가 있어요. B 바다가 있어요. A 바다의 어떤 거?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계산하기 쉽게. 염분이 30psu야. 알았지? 그 다음에 B 바다에서의 염분이 40psu야. 그럼 당연히 염분은 어디가 높은 거야? 염분은 얘가 높은 거지. B가 A보다 높은 거지. 그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A 바다에서 NaCl과 MgCl2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만약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얘들아, 몇 대 몇이냐고. 약분 되지? 2대 1이잖아? 그랬을 때 실제로 어때요? 그 바닷물 1000g을 증발시켰을 때 얘가 50g이 나왔고요. 얘가 25g이 나왔다라고 하자고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B바다에서의 NaCl과 MgCl2의 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봐라. 여기는 30psu와 40psu니까 염분은 같아, 달라? 다르지. 하지만 NaCl 대 MgCl2의 비율은 똑같이 2대 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일단 30대 40은 염분의 비율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이때 50g 대 요거를 x라고 놓는다면 x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 마찬가지로 30대 40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염은 마그네슘은 25g이 있으니까 y 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따라서 x는 얘하고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2000이 나오나요? 4, 5, 21 2000이지? 2000 나누 산수는 돼야 돼. 그럼 3보다 얼마야? 200g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얘네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냐고. 2대 1이지. 그럼 3분의 200이 x면 y는 얼마가 돼? 3분의 100이야. 그치? 2대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념만 알면 어때? 이건 그냥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염분이 35psu인 어떤 해수에서 이게 활성이 안 좋죠. 자, 여기 봐봐. 자, 염분이 35psu인 어떤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녹아있대요? 27.21g이 들어있을 때 어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 어떤 해수에 1kg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23.32라고 했으면 자, 이 해수의 어떤 염분은 비례식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가 지금 35psu의 염화나트륨이 27.21이지. 그러면 얘가 어떤 지역의 염분값을 x라고 놓으면 얘가 23.32g 염화나트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얘와 얘는 염분의 비례해서 어때? 비율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어때? x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x값은 27.21이 23.32보다 어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요 x값은 35보다 어때야 돼? 작다란 얘기야. 계산은 여러분들이 어때? 산수로 하시고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지? 자, 그러면 표층 염분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부터 이제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2번에 별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그치?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발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우리 지구과학을 전혀 안 배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바닷물이 증발이 될 때, 해수가 증발이 될 때 바닷물이 증발되는 거야? 물만 증발되는 거야? 그렇지. 그지? 자, 이 증발은 물만 증발되는 거다. 알았어? 그러면 소금물이 어때? 증발되면 소금물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물만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럼 소금은 어때? 그대로 바다에 있어, 없어? 물은 줄어드는데 소금은 그대로 존재하지. 그러면 자, 염분의 어떤 농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래서 증발은 염분을 높여. 염분을 상승시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구름에서 어때? 비가 내려. 이걸 강수라고 얘기하거든. 강수는 여기서 자, 비나 뭘 뜻하는 거야? 눈 다 의미하는 거다. 알았지, 그지? 원래는 비만 고려하면 뭐야? 강우량. 눈만 고려하면 뭐야? 강설량. 그래서 강우량 플러스 강설량을 모두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해? 강수량이라고 얘기해. 그럼 강수는 물만 내리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소금물이 어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만 내려가는 거라고. 그럼 바닷물이 물만 어때? 퐁당퐁당 어때? 더 더해지게 되면 바닷물이 묽어지게 되고, 바닷물이 묽어지게 되면 염분은 어떻게 돼? 낮아져.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 어렵지 않지?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봐. 자, 위도에 따른, 자, 위도가 뭐예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기후와 관련이 있지. 맞아, 안 맞아? 기후 조건하고 상관이 있는 게 바로 위도야. 정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 정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 정도는 이거 왜 안 없어지지? 희한하네. 정도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어.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치,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14시간 차이가 난다. 무슨 차라고 얘기해? 시차. 그게 경도고, 세로줄이고, 지구본에서. 가로줄은 뭐예요? 기후랑 상관이 있어요. 적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덥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춥죠. 이런 게 이제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결과적으로 이제 위도에 따른 어떤 증발량과 강수량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식을 하나 쓸게. 이 두 개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증발량에서 뭘 빼? 강수량을 빼. 알았어? 야, 만에 하나 학교에서 어때? 장난치려고 강수량 빼기 증발량으로도 할 수 있어. 알았지, 그지? 그럼 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염분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염분 높아지지. 강수량이 작아질수록 염분은 높아지지. 그럼 얘는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아싸라비아 염분에 비례해요. 무조건. 알았지?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바다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애가 얘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야? 대양에서. 대양이 뭐죠? 큰 바다죠. 큰 바다는 주변에 육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과 같은 대양에서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해가 되냐? 그럼 봐라. 여기 예를 들어서 어때? 이렇게 대륙이 있어. 육지가 있어. 육지가 있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바다야.
그럼 여기는 일종의 이 바다는 대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요 지역의 바다는 뭐야? 육지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여기는 받아. 알았지? 여기에 만약에 하천수가 이쪽으로 빠진다면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염분이 높고 여기는 염분이 낮아. 왜? 하천수가 여기에서 어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자, 육지 주변에 있는 바다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대륙의 영향을 염분이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알아둬.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야. 자,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요. 일단 증발과 강수를 보게 되면 증발은 염분의 증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강수는 염분의 감소 요인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증발 말고 다른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결빙. 염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증발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뭐도 있다고? 결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결빙이 뭐냐면은 바닷물이 어는 거거든. 바닷물이 얼 때 소금물이 얼어 아니면 물만 얼어? 야, 잘 모르겠으면 너희 집에서 콜라 같은 거 얼려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있잖아. 그럼 콜라를 얼렸을 때 콜라 자체가 처음부터 얼어 아니면 물부터 얼어? 물부터 얼어. 물부터 어니까 아직까지 얼지 않은 애들은 콜라 액기스가 아주 진하게 남아있겠지. 똑같아. 소금물인 바닷물이 얼 때도 소금물이 얼지 않고 먼저 물이 얼어. 그게 바로 뭐지? 빙하야. 빙하는 소금 아이스가 아니라 순수한 물의 아이스야.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빙이라고 하는 거는 빙하가 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빙하는 순수한 얼음이기 때문에 이 얼음 속에 있었던 소금은 전부 다 어때? 다른 데로 빠지니까 소금물이 농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게 되면 염분이 증가해요. 됐어? 자, 이거의 반대가 뭘까? 이거의 반대가 뭘까? 해빙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빙. 빙하가 녹는다라는 얘기야. 자, 콜라에 얼음 같은 거 동동 띄었어. 맞아? 그러면 이 얼음이 어때? 다 녹으면 어떻게 돼? 콜라가 묽어져 진해져. 묽어지잖아. 이거 상식적으로 어때? 경험으로 달 수 있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때? 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있는 어떤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돼? 처음보다 커피의 농도가 어떻게 돼? 진해져, 연해져? 연해지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어때? 낮아진다는 얘기는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해빙이 일어날 때는 빙하가 순수한 물이 어때? 녹는 거기 때문에 염분은 낮아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염분 낮아지는 요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하천수의 유입. 그지? 알았지? 그래서 이 하천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닷물을 해수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담수라고 얘기해요. 담수의 유입.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얘는 어때? 대양에서도 어때? 설명이 되고 하천수의 유입은 이거는 대륙 주변.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결빙과 해빙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니? 있죠. 빙하가 어때? 생성될 수 있고 빙하가 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고위도 지역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정리되니? 정리되지, 그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천수는 염분이 거의 없는 무슨 수라고 나왔어, 여기? 담수. 알았지? 담수.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은 얼음이 녹기 때문에 물의 양이 증가하고 염분은 어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야, 문제 나 이렇게 낼게. 해빙이 일어났어. 물의 양 증가 감소. 증가, 그지? 염류의 양은? 염류의 양은? 일정하잖아.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아. 알았어? 맞아, 안 맞아? 그럼 해수의 양분에 염류의 양 곱하기 1000을 하거나 해수의 1kg의 양분에 염류의 총량 g으로 때리면 PSU 나오지. 숫자는 똑같다라고 했어, 안 했어? 그치? 그럼 얘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염분은 어떻게 돼? 야, 분모가 커진다고. 그럼 숫자는 어떻게 돼? 그치, 염분은 감소해.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되지? 반면에 결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일정하지만 얘가 어때? 증가하는 거지, 그치? 왜냐면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그치? 해수의 총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때? 질문할 거 있어, 없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여기 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 별표에나 아주 잘 나오는 그래프. 대빵 울트라 캡숑으로 중요한 그래프. 자, 지금 Y축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뭘 의미하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선 Y축이 하나지. 그치? Y축이 하나고 X축이 지금 하나지. 근데 얘는 X축 하나에 Y축을 몇 개 그렸어? 2개 그렸어. 이해됐니? 그러면 상관관계로 따져봤을 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네?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염분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맞아 안 맞아? 야, 잘 들어. 증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물 바닥에서 일어나요? 물 표면에서 일어나요? 표면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강수량도 비가 떨어졌을 때 어디부터 떨어져? 표면부터 어때? 떨어지지. 그러면 표층 염분이 이거에 비례한다고. 무슨 염분이라고 얘들아? 무슨 염분? 그래서 표층 염분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잘 봐.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염분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어때? 보니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값이 표층 염분이래.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러니까 비례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고점을 한번 찾아봐.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표층 염분이 가장 피크를 찍고 있는 어떤 지역이 어디예요? 자, 위도 몇 도 부근? 30도 부근이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는 N이 붙었잖아. 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적도 위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북위. 알았어?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건 뭐야? 적도 아래쪽이라고 해서 남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남이라고 얘기해. 그치? 이 말은 북위 30도와 남위 30도에서 염분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고 그 이유가 증발량과 강수량 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니? 그래서 자, 여기다 쓸게. 자, 위도 30도 부근에 바다가 염분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는 증발량이 많다란 얘기야? 강수량이 많다란 얘기야? 증발량이 압도적으로 강수량보다 많다란 얘기지. 그 이유가
맞아? 그러면 이런 지역은 기후로 따져봤을 때 습한 지역이니 건조한 지역이니? 베리 건조하다는 얘기야. 나 이렇게 쓸게. 베리 건조하다. 알았지? 베리 건조하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열대우림이 많다는 얘기니 사막이 많다는 얘기니? 사막 부근의 바다의 위도가 여기야. 사막과 같은 위도에 있는 바다가 30도라고. 알았지? 그럼 여기는 날씨가 흐린 날이 많겠어? 맑은 날이 많겠어? 맑은 날이 많겠지. 자, 맑은 날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얘기해? 아니면 저기압이라고 얘기해? 야, 저기압이라고 하면 뭐야? 나 기분 나빠 이런 뜻이고 흐리다란 얘기야. 알았어? 날씨가 맑고 어때 쾌청할 때를 무슨 기압이라고 얘기하냐고. 고기압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엘니뇨 할 때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었고 원래 인도네시아 서태평양은 흐리다고. 저기압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 위도 30도 부근의 바다를 중위도 고기압대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중위도 고기압대라고 얘기해. 여기를. 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지금 거의 표충 염분의 그래프랑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랑 거의 일치하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구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죠? 극지방 근처에서.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라.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뭐였었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지. 그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중에서 얘가 고위도 지방, 극지방으로 갈수록 요 값이 높아지니까 염분이 높아져야 되지 원래. 염분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표층 염분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현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실제 염분은 얘는 올라가지만 얘는 떨어져 안 떨어져? 얘도 어때?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지지 염분은. 그럼 염분이 어때? 기대값보다 낮은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위도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큰데 실제 염분이 낮은 이유는 뭘까? 결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더 높아져야지. 표충 염분이 높아져야지. 그럼 얘가 올라가야지 왜 떨어지냐고. 빙하가 녹아서 그래. 알았어? 뭐가 녹아서? 빙하가 여기서 녹아서 그런 거라고. 결빙이면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결빙이야, 해빙이야? 해빙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자,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표충염분의 분포는 대체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 분포와 비슷하지만 극해역에서는 빙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분포와 같지 않다.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에 약간 격차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여기와 여기의 격차가 분명히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니 안 맞니? 지워도 되니? 지울게. 자, 그러면 다시 본단원으로 어때 넘어가면, 자, 표충 염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적도는 무슨 합대가 형성이 된대? 저합대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저합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합대라는 얘기야.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을 저압대라고 얘기해. 그럼 저기압이 발달하면 상승기류가 어때? 우세하게 생기고, 알았어? 상승기류가 어때? 발달하게 되면 상공에서 뭐가 만들어져? 클라우드가 만들어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 강수량이 많아. 알았지? 야, 적도 지방이 더운 지방이야? 아니면 어때? 추운 지방이야? 꼭 가봐야지 아니? 나 적도 안 가봤거든? 야, 적도 지방이 더운 지방, 야, 현준아. 적도 지방이 더운 지방이야? 아니면 추운 지방이야? 더운 지방이지. 그러면 증발량도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근데 여기는 강수량이 더 많다. 이걸 알아둬. 증발량이 적은 게 아니라 강수량이 훨 많다. 알았지? 그래서 적도역은 표층연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증발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많아서 강수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강수량이 많아서. 이해됐어요? 너는 오늘 그 영상 찍은 거 봐. 생명과학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위도 30대 부근은 자, 고압대가 위치한다라고 나왔니? 그러면 이 고압대는 반대로 무슨 압?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을 고압대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러면 고기압이 발달하면 공기가 무거우면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고,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 상층부에 있었던 물방울이 열받아가지고 어때? 밑으로 내려오면 수증기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구름이 있다가도 구름이 뭐가 돼? 사라져. 소멸이 일어난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증발량이 일단 많겠지만 뭐가 많이 부족한 거야? 뭐가? 강수량이 적은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크고 얘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작다란 얘기지. 그게 염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북극이나 남극 주변에 있는 바다. 극해역이죠. 맞아 안 맞아? 여기는 얼음이 동동 떠 있죠? 그 얼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빙하라고 얘기하죠. 최근에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야, 내려가는 추세야? 지구 냉난화라고 얘기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해. 온난화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당연히 북극에 있는 얼음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와 같은 얼음은 생성이 주로 될까 아니면 녹을까? 그래. 그래서 빙하가 녹는 해역이 많아. 그래서 아까처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올라가지만 실제로 표층 염분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없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때? 조건을 다 준 거야. 해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표층 염분이 어떻고? 낮고, 반대로 어때? 빙하가 생기는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반대로 어때? 표층 염분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얘기야. 알았어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럼 봐라. 여기 대서양 해역이라고 나왔어요. 자, 봐. 선생님이 그래도 이과잖냐? 이과.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사회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 지리였었어. 세계지리. 그래서 너희들 여기 봐. 이게 어느 나라야? 노르웨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 있고, 여기 지금 뭐 있어? 프랑스. 여기 뭐 있어? 영국. 알았어? 자, 그리고 이걸 이베리아 반도 혹시 들어봤어? 그렇지 않은 게 뭐 있어?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거? 아프리카. 알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바다 있잖아. 여기가 대서양이거든? 알았어?
이 대서양 쪽으로 어때? 빠지는 어떤 이 안쪽에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지.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지중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중해야. 그럼 봐. 이 지중해 주변에 어떤 국가들이 많니? 산유국이 많어. 이란, 이라크, 터키, 오케이? 이스라엘, 오케이?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어때? 뭐가 발달한 나라야? 사막. 알았니? 그러면 이 지중해는 이 지중해 자체가 염분이 높은 지역일까? 낮은 지역일까? 주변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높지. 사막 부근의 바다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염분이 높겠어, 낮겠어? 높겠지. 그 염분 높은 바닷물이 어디로 빠진다고? 대서양으로 빠진다고. 그럼 대서양은 태평양이나 인도양보다 어때? 평균 염분이 높아. 알았냐? 그래 안 그래? 그게 뭐라고 나왔어? 염분이 높은 그치 지중해수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태평양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어떻다? 높다. 알았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대륙 주변의 연안 해역. 자 대륙 주변의 연안 해역 어디를 봐야 돼? 자 여기 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얘들아 어느 나라? 한국. 자식들. 어느 나라? 일본. 알았어? 그럼 여기가 지금 대륙 주변에 있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대륙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중국에서 빠지는 하천, 우리나라에서 빠지는 하천, 하천수가 이쪽으로 어때? 들어가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이쪽 바다보다 어때? 염분이 높아 낮아? 낮지. 하천수가 빠지니까. 여기가 어디지? 항해. 여기가 동해. 이 아래쪽이 어디? 남해. 알았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육지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되므로 대항해 중심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어떻다?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되니?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됐어? 뭐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잘 봐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저압대와 고압대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저압대는 무슨 기류 때문에 생겨? 그렇지. 상승기류 때문에. 그지? 고압대는 하강기류 때문에 생기지. 맞아요? 그래서 저압대와 고압대가 형성되는 곳은 지구 규모의 대기 대순환에서 대기가 상승하는 적도와 위도 60도 부근에는 저압대가 형성이 되며 대기가 하강하는 위도 30도 부근과 극지방은 무슨 대가 형성이 된대? 고압대가 형성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야 이거 너희 그 순환 이거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우긴 개뿔 배웠을걸? 기억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것들아? 어떻게 지금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어? 다 했는데 여기 봐. 지금 얘가 지구를 이렇게 잘랐어. 여기가 위도 0도야. 알았지? 그럼 여기가 극지방에 해당하는 몇 도야? 90도. 이 북반구 기준으로 하자. 알았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게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해서 0도. 이렇게 30도 각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60도 각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30도, 60도 이렇게 찍어. 그런 다음에 여기 위도를 쫙 그어줘. 쫙 그어줘. 됐어 안 됐어? 그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쓸게. 여기가 0도, 여기가 몇 도, 여기가 몇 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태양에너지는 여기나 여기나 균일하게 오지.
근데 여기는 어때? 수직으로 거의 비추지. 수직으로 비추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낮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기니까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니? 그럼 공기가 따뜻하면 가벼워져. 그래서 뭐가 돼? 상승기류가 형성돼. 알았지? 아싸라 비야. 적도에서 상승기류. 그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얘가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가. 30도 부근에서 기류가 떨어져. 떨어지면서 이렇게 순환세포를 돌려. 이렇게. 알았니? 그럼 여기 지면에서 봤을 땐 공기 내려가는 거니 올라가는 거니?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30도 부근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야. 알았지? 자, 60도와 30도 사이에서도 이렇게 순환세포가 어때? 동일하게 여기 하강기류가 내려가고, 자,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공기가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60도에서 상승을 해. 그럼 여기는 무슨 기류? 무슨 기류? 올라가니까 상승기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극지방에서는 여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면서 극지방은 내려가 안 내려가? 극지방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돌 거 아니냐. 맞지? 그럼 여기는 무슨 기류 다시? 그래 이거 좀 이따 그려. 너희 기억 못하고 있잖아. 그럼 봐. 상승기류가 생기는 위도가 0도지. 상승기류가 생기는 위도가 60도지. 여기를 저압대라고 얘기해. 알았냐? 저기압대라고. 상승기류니까. 됐어? 자 반면에 하강기류가 생기는 위도가 30도와 몇 도죠? 몇 도죠? 90도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 고압대라고 얘기해. 자 내신이니까 빡빡하게 할게. 그냥 여기 봐. 그럼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압대라고 얘기했지. 자 말 만들게. 적도 저압대라고 얘기해. 알았어? 그럼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올라가잖아.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려면 모여야 돼? 아니면 흩어져야 돼? 모여서 올라가지. 이걸 수렴이라고 얘기해. 지역적으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도 얘기해? 열대수렴대라고 얘기해. 알았니? 알았니? 그 다음에 이 60도 부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저압대는 뭐가 많이 껴? 구름이 있고 날씨가 맑어 흐려. 흐리지. 흐릴 때 뭐가 발달하는 줄 알아? 전선이 발달해.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도 부근을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해. 됐어요? 야, 이건 아까 했다. 이거 아까 얘기했다. 이거 아까 뭐 했었어? 중위도 고압대. 그지? 사막 부근의 바다. 그럼 여기는 뭐야? 극고압대라고 얘기해. 됐냐? 써라. 그려라. 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해줄게. 하강기류가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 상승기류가 무슨 기압이야? 여기가 고기압. 여기 무슨 기압? 저기압. 여기 저기압이지. 여기 고기압이지. 그래서 30도에서 0도 쪽으로 부는 바람이 뭐야? 무역풍이잖아, 이게. 무역풍이잖아. 근데 어디서 불어?
북동쪽에서 불지.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 얘기해. 알아야 돼 이거. 참고가 아니라. 알았어? 남서쪽에서 어때? 동쪽으로 부는 바람. 그러면 동서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지? 이게 그 유명한 무슨 풍? 무슨 풍? 편서풍 많이 들어봤지?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가 편서풍 때 속하니까 중국에서 때 모래먼지가 막 날라오는 거 아니야. 황사.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에서는 90도에서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해? 극동풍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동풍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 썼어? 자, 여기를 봐. 자, 대표자료 17쪽 여기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와 위도별 강수량과 증발량의 분포 나왔습니까? 나왔죠. 여기 보면은 여기 봐. 요거 봐. 요 봐 보이지? 이런 거 잘 해석해야 돼. 어차피 너희는 학교 시험을 볼 거 아니야. 학교 시험에선 컬러야 아니면 흑백이야. 흑백이면 여기가 진하게 나오고 여기 연하게 나올 수 있어. 알았지? 지금 이건 색깔로 표현한 거야. 그럼 붉은색 쪽이 어때? 숫자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래서 붉은색 쪽이 다른 지역보다 뭐가 높다? 염분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지? 맞아? 파란색에 해당하는 왼쪽 바요 영역은 염분이 높다, 낮다, 숫자가 낮기 때문에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여기 봐라. This is 태평양. 자, 태평양 중에서 지금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지. 36. 맞아? 그럼 36이 대략적으로 위도 몇 도 부근에 있는지 봐. 30도 부근에 일단 있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여기가 태평양이거든? 태평양은 염분이 낮은 곳도 꽤 많지 않니?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은 여기에 지금 몇 가지? 37가지 어때 되는 데가 있어 없어? 있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지중해거든. 지중해 바닷물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고.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응. 극동풍. 알았지? 그래서 동서방향만 따지면 이 무역풍하고 극동풍은 동에서 서쪽으로. 동서방향으로 따지면. 그지? 편서풍은 서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류가 이렇게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돌아. 아열대 순환이. 남반구는 반시계야. 이게 바람 때문에 형성되는 거라고. 해류가. 알았어요? 어?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니? 그지? 자, 오른쪽 여기 그래프를 볼래? 자, 강수량은 파란색, 증발량은 어떤 거? 빨간색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야, 강수량 그래프의 어떤 변동을 보게 되면 강수량은 어때? 적도나 60도 부근에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야, 이런 변화잖아. 이게 강수량이잖아. 그럼 여기가 30도거든? 여기가 30도거든? 올라가는 이 부근이 몇 도라고? 여기가 0도라고. 그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증발량 같은 경우는 어디가 피크를 찍어? 30도가 피크를 찍는다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폭이 클수록 염분이 어떻다고 했어? 높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빨간 곡선과 파란 곡선 사이에 어떤 이 차이가 클수록 염분이 높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염분이 높은 거예요? 미도 30도 부근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충. 여기가 어때? 요쯤인데 그냥 3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알았어?
이 지역은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사막. 알았죠? 사막. 그러면 적도를 경계로 해서 얘가 북반구고 남반구잖아. 정확하게 대칭이야? 아니면 거의 대칭이야? 거의 대칭이야.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북반구는 대륙이 많아. 대부분의 대륙은 북반구에 많다고. 그러면 북반구는 대륙이 많으니까 대륙 주변부의 바다는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평균 연보를 높여 낮추지. 하지만 남반구는 어때? 대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봐라. 여기는 어때? 더 진한 색깔을 띠고 있어. 그래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대륙의 영향은 어디를 더 많이 받아? 북반구가 많이 받아. 이해됐어 안 됐어? 시연이 알겠어? 현준이 알겠어? 자 됐니? 좀 쉬었다 할까? 뭐 괜찮으면 계속 하고. 이 용존기체 이것까지 하고 쉬어 아니면은 지금 쉬어? 빨리 얘기해. 지금 쉬어? 알았어.